기업 만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례뉴스 사례탐사팀장 JT. 선임기자 조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 만나 TV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을 만나는 TV입니다. 저희 한 주간에 우리 조슈아 선임기자께서 방문해서 인터뷰 취재하신 기업들이 있으신데요. 그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인사이트와 또 어떤 그 장점들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언더백과 카테고리 챔피언 기업들에게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또 조슈아 선임기자와 함께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조슈아 선임기자께서 방문 인터뷰 취재한 두 개 기업을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 저희 메일마인드맵입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메일마인드맵은 1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그 마인드맵이라는 그 토니 부자니 개발한 그런 방법이죠. 이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관리, 지식 관리, 성과 관리를 교육하고 코칭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 지식 관리, 성과 관리를 코칭하는 기업이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보니까 뭐 여러 대학들과 대기업 등에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여기 나온 오소희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소희 대표님 또 그 개인적인 그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만났던 대표님들이 뭐 대부분 순조롭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IMF 당시에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졌고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이제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했던 거죠. 그림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림을 전공하셨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림만을 가지고 이제 조금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배고프시잖아요. 그렇죠.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걸로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그림 전공한 것을 이제 마음 아파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는데 처음에는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서 모든 교육,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병원 코디네이터, 서비스 강사, 성폭력, 성희롱 강사,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종이접기 81개의 교육이나 혹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마인드맵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마인드맵이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던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인드맵이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뭔가 또 그림도 전공하셨으니까 그렇죠.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다는 이제 마인드맵이 이런 모든 어떤 자기 자신의 성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대표님에게 잘 맞았다. 보니까 직접 마인드맵 2,000장을 직접 그리셨다고 그러고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이 처음 접한 것도 다른 그 강의에 가서 배우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하나의 커리큘럼으로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메일 마인드맵이라는 책까지 펼쳐 이렇게 출간을 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얘기하시기를 대표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 본인 스스로의 어떤 커리어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툴로 작용을 했다. 그렇죠. 마인드맵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증인인 거죠.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그 사례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신 있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마인드맵으로 셀프 리더십을 알려주는 강사로는 1호 강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마인드맵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책을 정리한다든지 뭐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강의를 적용이 가능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알려주는 데도 많잖아요. 시간 관리. 근데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 셀프 리더십을 알려주는 이 강사로서는 최초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10년 동안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 직접 또 이렇게 자기 관리에 성공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왜 마인드맵이 이렇게 좋은 툴인가에 대해서 그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왜 좋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마인드맵이 인풋, 아웃풋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인풋과 있겠습니다. 아웃풋이 다 가능하다. 그렇죠. 인풋이라고 그러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네, 네.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서 네. 키워드를 잡으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동시에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다, 내 사업이다, 혹은 이제 인재 관리다 그러면 네, 그 네. 주제를 놓고서 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빠짐없이 그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네, 네. 이런 아웃풋의 그 네, 네. 방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능하게 도구다. 이게 첫 번째 효과적으로 할 수가 이유고요.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좌뇌 우뇌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림, 이미지 이런 건 이제 우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또 논리적인 거, 수치적인 네네. 거 이런 것은 이제 좌뇌에 해당되는 거죠. 네, 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렸던 분이라서 이제 극단적으로 본인 말씀하시기를 극단적으로 우뇌가 발달한 우뇌 사람이다. 중심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좌뇌 중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러신가요? 저는 네. 이제 그림을 그리는 네, 걸 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저희 그 조슈아 선임 기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 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는데, 네, 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제 그림 색칠하라고 그러면 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보통 애들은 그림 좋아하지 않나요? 예, 우리 딸은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내가 네. 이걸 왜 그리는지에 대해서 그러시구나. 의미 부여를 못하는 그 거죠. 아들과 같이 마인드맵 그 매주마다 한 장씩 그려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극단적인 운해형인데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좌뇌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극단적인 좌뇌형은 가지치기를 잘한답니다. 네, 네, 네. 근데 극단적인 운해형은 네. 그림이나 이 색깔을 잘 쓰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 마인드맵을 하다 보면 가지치기도 잘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색깔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네. 좌뇌와 우뇌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균형 잡히게 그렇군요. 이렇게 발전을 할 수 그 목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방식은 또 우뇌를 발달시키는 방식이어가지고 굉장히 균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좌뇌가 약한 사람은 좌뇌를 조금 더 발달시킬 수 있고 우뇌가 약한 사람은 우뇌를 조금 더 발달시킬 수 그러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툴로 시켜도 네.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전에 이제 마인드맵을 조금 접했었는데 지금은 뭐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인터뷰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 아이가 이제 고1 또 중2인데 네. 딸 아들입니다. 내일 마침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마인드맵 교육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네. 이렇게 배우기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강하룡 그 선임 기자가 추천하는 마인드맵 강의 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의 도구가 된다 그래요. 네. 이렇게 처음에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이.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그리면서 엄마가 보통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가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쁘게 이렇게. 네, 네. 네, 똑같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네. 그건 너 뭘 그렸니? 네.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니? 네, 네. 너 뭘 하고 싶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 또 아이가 네, 네. 그 자기의 감정이나 음.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네, 것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로도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엄마랑 얘기하고 또 저녁에 또 아빠랑도 얘기하고 네. 이런 어떤 네. 소통의 도구도 되고 네. 또 아이의 입장에서 훌륭한 어떤 놀이가 될 수 있다. 그 우리 언더백 기업들에서 한번 같이 네. 한번 해봐도 직원들이 네.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고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니까 네. 또 이게 그림을 보면은 궁금증도 불러일으켜지고 네.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생각도 좀 좋은 드네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도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네. 그 생활화 습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이 있고요. 오프라인 교육 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네네.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기본 과정이다. 네. 또 직접 이렇게 보고 한 5시간, 6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네네. 보면 되시고요. 네. 이제 지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 네네.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네. 한 달에 100명씩 온라인으로 100명씩 이렇게 온라인도 한 달에 화상으로 100명씩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4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강의를 듣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온라인 강의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3장씩
무조건 그래야 되는. 그려가지고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네, 저를 네. 초청해 주셔서 내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자기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예, 중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네. 최소 90장, 100장 아.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 야.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네. 책 내용을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네, 식으로 네. 또 강의를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네네. 한 달 동안 하면서 완전히 습관화하는 그런 어떤 그러시군요. 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저희도 기사를 뭐 많이 쓸 때는 한 달에 뭐 100개씩 막 쓰고 이러는데 혹시 뭐든지 많이 해봐야 네,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약간 좀 과제처럼 되더라도 뭐 네. 해봐야 이렇게 느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이 직접. 그리는 양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많은 양이 채워져야 또 자기 그리고 스타일이 이제 찾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네, 네.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양적인 어떤 네. 네. 충분한 양이 이제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인사이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오소희 대표님이 직접 또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계신 네.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또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맵스쿨도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네. 네.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다니시다가 네네. 어느 날 보육원에서 초청이 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가는 날이 마침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고 막 비바람이 불었는데 가면서도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보육원 가서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봉사를 할까? 이렇게 사실 뭐 큰 돈 받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날씨가 또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들 이제 수 있죠. 이렇게 또 봉사학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네. 더군다나 사례도 안 받고. 네.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네.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독 네네. 눈빛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아.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아. 근데 아. 다른 또 일종 캠프에 봉사도 가고 이분이 이제 네네. 봉사를 많이 하세요. 네네.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네. 기회를 주고 네. 좀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아이들 또 이렇게 주부들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몇몇 그 봉사하러 갔던 그런 곳에서 네. 그 아이가 계속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육원에 그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아니 그 아이가 계속 그 아이가 왔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 아이가 몇 번 이렇게 마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장소에 계속 온 건가요? 일부 그렇죠. 강사님 만나려고. 강사님을 보고도 갔고 또 이제 캠프 같은 곳에서는 또 여러 명의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또. 네, 또 여러 분들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이제 보육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년이 되면 네네. 조금 어떤 생활비를 조금 지원해주면서 네. 출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20살, 19살, 20살 성인이 되어서 출소하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고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갈 곳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네. 이제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강사분들, 전문 분야에 있는 그런 강사분들 12명을 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같이. 예,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맵스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익금 전부는 네. 뭐 이렇게 10원도 강사들한테 가지 않고 전부 다 보육원에 후원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맵스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네. 사실 비즈니스 또 비즈니스 쪽이기도 하시니까 어쨌든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또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라는 그 취지에 정말 또 어울리는 그런 어떤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좀 너무 좋겠네요. 아이들 네네. 또 꿈도 찾으면서 그렇죠. 또 직접적으로 또 아이들에게 또 후원도 할 수 있는. 이번 주 지난 수요일이죠. 네. 이틀 전에 그때 네네. 이제 10월달 지금 10월이죠, 그죠? 네네. 10월달 이제 박진희 강사님이 네. 강의를 하고 2시간 네. 강의를 하고 네네. 또 이제 오소희 대표님이 30분 동안 본인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네. 마인드 매핑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소감을 이렇게 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강사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전부 다 재능 기부 네. 형식으로 이렇게 네.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또 굉장히 좋은 취재 행사니까 네. 또 기회가 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협력하는 것이 이제 또 경쟁력이다. 요 얘기는 아까 또 이제 그런 어떤 항상 배우시는 분, 네, 도전하시는 맞습니다. 분 이렇게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 있으시다고. 네. 이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네. 기존의 마인드맵은 제가 이제 뭐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공부할 때 네. 더 됐죠. 네. 이렇게 책 정리하고 공부 정리하고 네네네. 생활 정리 이 정도였는데 이분은 네. 이제
페스티벌을 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네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네. 어디 예를 들면 이제 뭐 캠프 같죠. 봄날에 예, 캠프처럼 가서 네네. 잔디에 엎드려가지고 네. 그곳에서 마인드맵 같이 그리고 네네. 발표하고 이런 행사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인드맵 페스티벌로 네네. 이렇게 기존에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기 개발해왔던 분들이 네. 각각의 마인드맵 그림들을 다 이렇게 전시하고 그리고 초청해서 네.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아마 내년 정도는 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마인드맵 교육 기관도 설립하고 싶다고 네. 하십니다. 또 이런 저는 꿈을. 엄마와 네. 아이가 같이 네네네. 이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 네. 지성적으로도 공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학습에도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엄마랑 계속 소통하고 네. 부모님이랑 소통하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다. 네. 엄마와 자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네. 혹은 아빠와 자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툴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가급적 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 종이는 제한된 공간이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기 때문에 당장 펜을 들고 종이에 그려보라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본인 1인 기업이지만 또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개발된 어떤 그런 툴을 통해서 또 인사이트를 얻고 이걸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4만 명 헤어 디자이너를 배출한 아카데미가 있다고 해요. 네. 네, 어딘가요? 네, 권홍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네. 네, 그 헤어 디자이너 교육 기관이고요. 네. 주로 이제 실무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권홍 대표님이 시작은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로 미용 기술 학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식염점, 가맹점 이 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50개가 벌써.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4만 명 이상의 그 미용사를 배출했고, 네. 그리고 샴푸, 파마약품, 클리닉 제품 등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매출 규모나 네, 많이 상당하겠는데요, 크죠. 직원들이나.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자체 인터넷 방송국,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는 네. 글로벌 미용 대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냥 그냥 아카데미가 아니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 이렇게 품을 수는 없고, 네. 이제 아카데미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네. 하나의 어떤 사업 분야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네. 많은 혹은 더 큰 네. 그런 사업 분야들이 많이 있다. 네. 그럼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 분야를 총괄하시는 우리 권홍 대표님의 네. 미용에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네. 형의 권유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도 약하고 또 내성적이고 네. 또 막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진학도 이제 못한 거죠. 뭐 네, 돈도 네, 없고 네, 실력도 네. 안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포가 고향인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네, 고민하고 네. 있는데 네. 형이 지금 생각해보면 형이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네네. 그죠? 그래서 어차피 네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뭐 박사 물론 지금은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막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네. 네가 뭐 이렇게 뭐 교수 될 거 아니면 네.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요리사나 미용사 같이 기술. 전문 기술 배워라. 그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기술을 근데 배워라. 그 옛날에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옛날에 그 미용 기술 네.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네.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때 이발관이 그렇죠. 많이 있었죠. 이렇게 면도까지 그렇죠. 해주시고 흰 거 맞습니다. 묻혀가지고. 근데 네. 미용실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그 이전에 그렇죠. 그 이전에 미용사가 남자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네. 더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사사사 꼬시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네. 유학 가라. 유학을 갈 수 있다. 유학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대표님이 유학에 이제 확 꽂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유학 가서 외국에서 네. 선진 미용 기술도 배우고 네.
또 이렇게 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4년, 영국에 3년 더 공부를 하셨네요. 네, 일본에서 4년 동안 또 영국에서 3년 동안 공부를 네. 했는데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정도니까 사실은 뭐 유학을 가서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어떤 뭐 제 후원을 받고 간 그 편안한 유학, 편안하기보다는 후원을 갖고 간 유학이 아니라 그렇죠. 직접 자립적, 독립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직접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몸만 갔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아르바이트하고 또 이렇게 네. 막 굉장히 힘들고 궁핍한 시간을 많이 보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네. 말이. 네. 비록 언어 학교를 조금 다닌다고 해도 네, 뭐 네. 쉽지 않죠. 전문 지식을 네. 배울 수 있는 그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동작 보면서 눈치로 음. 이렇게 배웠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아르바이트 다른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네. 이제 미용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엄청 늘었고 네. 대충 이제 그 선생님들 동작을 보면서 아 저게 무슨 기술이구나 네, 이걸 네, 이제 네.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조금 언어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네.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까지 그렇구나. 그렇게 실력이 급속하게 네.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밑바닥에서부터의 철저한 어떤 훈련들과 네.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 그 우리 언더백 기업들이 사실 인재 채용 쉽지 않은데 그 이력서를 보거나 또 인재를 채용하실 때 네.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좀 그 밑바닥 경험을 많이 해본 우리 또 인재들을 채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내심과 저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2000년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네. 건홍 아카데미 설립하고 직영 헤어, 직영점까지 이렇게 50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이 건홍 아카데미는 특별히 또 사람을 채워준 그 필요를 채워주는 회사가 네. 되고 싶다고 또 네. 그런 취지로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크리스찬 대표님이신데 사실은 인터뷰할 때 네. 기업 얘기보다 신앙 얘기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아,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네, 네. 네, 너무 네.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기업의 철학, 어떤 존재 가치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네.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네.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 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업. 그러면서 두 번째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네, 모델을 네. 만들기 위해서 애를 네, 쓰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게 되신 그래서 거죠. 아카데미라는 부분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좀 강조되는 그렇죠. 면이 있으신 것 같군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네. 20년 가까이 2000년도부터 네, 네, 네. 해 오셨는데 네. 엄청 커졌죠. 네, 네. 규모가 엄청 커졌죠. 네, 근데도 이렇게 고객들에게 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네. 좋은 어떤 기업 네. 이미지를 지금까지 유지할 네, 네.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애국자가 되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 이제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네. 뭐 이 시대에 뭐 애국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소신대로. 네. 근데 진짜 애국자가 누구냐? 회사에 다시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이 애국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렇죠. 일자리 창출해서 또 그 네. 사람들이 네, 네. 또 생활이 안정이 되고 네, 네. 또 결혼도 하고 네. 그죠? 실업률이 낮아지고 네, 네. 또 자기 가게를 오픈할 수 있고 네, 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여러 애국자들이 있지만 네. 이런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네. 참으로 애국자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올해 그 1% 미만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 그런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더백 경영자분들이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또 일자리 창출하고 또 국가에 또 세금도 많이 이렇게 낼 수 있는 수익을 그런 창출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기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온라인 방송국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표준화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 또 본인 자체가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 네. 자기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이 직접 가르치셨죠. 네, 네. 근데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소문이 나서 네. 수강생들이 엄청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혼자 다 하기가 어려우신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당연히 강사를 세워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강사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갑자기 나오지 배탈이 않는다든지, 난다거나 또 뭐. 또 이제 퇴직을 갑자기 이렇게 몇 명이 한다든지, 네. 그리고 커리큘럼이 있는데 또 자기 스타일로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예, 자기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요청이 와 있고,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지점들이 전국에 서울 외에도 한 3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품질이 말하자면 일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이제 온라인 방송국을 오픈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시고. 그러네요. 그러면 누구나 뭐 어느 시간에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내용을.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교육의 내용과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는 거죠. 고품질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점에서 권홍 대표님이 현장에 안 계셔도 영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커트다. 그러면 권홍 대표님이 이제 커트의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다각도의 시범을 보여주겠죠, 그죠? 그 다음 강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4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강생들을 배출했나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런 온라인 교육 방식이라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표준화하고 아주 품질 높은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학 수강생을 배출했던 그런 어떤 아카데미로 이 부분은 약간 저희 언더백 기업들에게도 좀 큰 인사이트가 있는 게 사실 직원 교육할 때 또 뭐 대리급이나 과장급이나 뭐 또 회사에 경력직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교육을 하는 자가 누구냐 또 이제 CEO가 직접 교육할 때랑 또 시대만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좀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을 갖고 있으면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뭐 그 사장님 없다고 또 교육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주면서 또 교육을 하고 그런 면에서 또 많이 그런 미디어 교육 그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쪽을 또 언더백 기업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 절감 면에서도 상당히 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한 면에서도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또 필요한 어떤 교육 내용이나 그런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그 지식들을 유튜브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얻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참고로 저희 사례 뉴스도 유튜브에 사례 뉴스를 치시면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그 기업 만나 TV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좋은 또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도 이제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기 경험 노트 이미 이제 언더백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표준화 이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표준화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언더백 경영자분들 많이 또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안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정식 이름이 권홍 글로벌 미용 대안학교이고요. 2019년부터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시작하셨네요. 6명 학생을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권홍 대표님의 자녀분이 이 학교에 지금 이제 입학한 상태입니다. 자녀분이 직접 학생으로 계시군요. 6명의 학생 중에서 이제 한 명으로 이렇게 입학해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사실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뭐 어떤 데이터 보니까 10% 뭐 이렇게 나오던데. 심각하죠, 사실. 그리고 대학 졸업해도 또 이제 취업이 힘들고 또 다시 이제 전문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권홍 대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쪽으로 미용 쪽으로 어떤 재능이나 역성이 맞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네요. 조기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 기술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학생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미용 대안 학교를 하는데 3년 과정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미용 기술 꾸준히 익힙니다. 그리고 이제 첫 학기부터 이제 미용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그 필리핀이나 이렇게 호주나 미국이나 이렇게 어학원과 이렇게 MOU 맺어가지고 매년 2개월씩 그렇게 가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학 교육과 함께 또 기술 같이. 그래서 이제 미용 전문 기술, 그다음 어학 기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이 학생들이 어학도 어느 정도 되고 미용 기술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상위 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추가적인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도 본인이 돈을 벌면서
해외에서 네. 또 상급 과정에 공부를 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런 목표를 어떤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감각과 실력과 더불어서 또 이제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네.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네. 네. 어떤 인간 존중 혹은 뭐 사람 사랑이나 아까 네.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성 교육 네. 여기에도 많은 어떤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마음도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미용 쪽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좀 느낌도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교육이나 표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언더백 기업들에게 주는 인사이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만나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생한 현장 취재를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 주신 우리 조슈아 기자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우리 기업 만나 TV는 매주 금요일마다 또 현장의 생생한 기업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